불을 탁 끄면은 제 주변으로 싹 둘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잠을 자거든요. 그럴 때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가진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읍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저희 학교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새끼 고양이들이 건물 지하로 떨어졌는데 사람들끼리 그 페이스북 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서 자기들끼리 애를 구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119를 부르네 마네 귀찮게 뭐하러 구하냐 새끼 고양이가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좀 그 의견이 과열되는 거를 보고 평소에 회피형이었던 제가 오픈 카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학교 지하에 내려가서 그 새끼 고양이들을 처음으로 구조를 했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이 학교랑 길고양이들이 앞으로 쭉 공생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밥만 주고 이뻐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급식소를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고양이들이 쉴 수 있는 집을 구석진 곳에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추워도 학교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일단은 저희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준 동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학생들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개인 회비를 이렇게 충당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병원비랑 그런 사료값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막 절단돼서 오는 애들이 있고 갑자기 막 어디서 맞아서 오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그 비상금을 모아놔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막 그림 그릴 줄 아는 애들 그림 그려. 인스타 좋아하는 애들은 인스타 운영해. 페이스북 좋아하는 애들 페이스북 운영해. 해가지고 저희들끼리의 그 마케팅? 브랜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번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끼리 현수막 쳐놓고 그 아이들 그려진 상품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끼리 그 사료값을 계속 야금야금 모아왔었어요. 되게 제 세상이 엄청 넓어졌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패션 디자인과였었고 맨날 옷 사기 좋아하는 그냥 외적인 거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속이 단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졌고 이제 좀 외적인 것보다는 나도 좀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하는 일의 방향성도 확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들도 좋아하게 하는 과정들이 저는 한 번도 힘든 적 없이 다 재밌었어가지고 진짜 패션 디자인과 4년 다닌 거를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애들보다 성치 않은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고 당한 애들, 막 아파서 막 학교에 버려진 애들 이런 애들 보면서 나는 나중에 취업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절대 사지 않고 나는 입양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이제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뒤져가지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앙팡이를 찾았어요. 그 한쪽 눈알도 빠져 있었고 표정이 막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러 제가 보호소에 갔는데 앙팡이 혼자가 아니라 앙팡이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똑같이 눈이 아팠었고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결국 둘 다 입양을 하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막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고양이랑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 가지 힘든 점은 애동이가 후지마비여서 배변을 못 가려서 제가 7시간, 8시간 간격으로 압박을 해서 그 소변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은 이 친구가 소변을 못 보다 보니까 그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 뭐 외박을 한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게 조금 힘든 거 빼고는 큰 문제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할 환경에 처한 애들을 데려와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계속 아픈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는데요. 애동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뒷다리도 못 쓰고 거기다 버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아이였는데 저랑 이렇게 살면서 잡지 표지 모델도 해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막 애동이 털을 잘라서 봉투에 담으면 그게 막 몇 분 만에 동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데려다가 더 좋게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데려왔던 앙팡이랑 앙팡이 동생 이호가 있었는데 그 이호가 좀 제가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복막염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세상을 좀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데려온 다른 앙팡이의 동생이 똑같은 병에 또 걸려서 거의 3달 동안에 2마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아이들을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사진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영상이 전혀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울었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전혀 안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항상 많이 찍어놓고 항상 뭔가 목소리랑 움직이는 걸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후에 데려온 뭐 정색이, 애동이, 후추 이런 애들은 제가 처음 데려올 때부터 막 사진이랑 영상을 잔뜩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좀 하는 창구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애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돈을 번다. 좀 초반에는 그런 안 좋은 반응들도 많았었는데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감자라고 이제 팬분들도 생기시고 이제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입양했다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눈이 없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하다 보니까 징그럽다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사실 그 댓글은 고양이들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 보고 띡 지우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고양이들도 저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씩 있잖아요. 눈이 없다던가 다리를 못 쓴다던가 뭐 이빨이 없다던가 그 특징을 좀 살려서 이 아이들이 되게 특별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고양이인 것처럼 캐릭터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정색이는 이제 한쪽 눈이 없지만은 말썽을 되게 잘 피우는 아이거든요. 여기저기 찬장에 올라가서 음식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 음식을 이렇게 비닐 다 뜯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되게 정의로운 도둑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애동이는 뒷다리를 못 쓰지만 양쪽 팔이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털을 안 밀어가지고 되게 날개 같은데 약간 디지몬 같은 데 보면은 막 엔젤로몬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진화를 하면은 막 날개가 생긴다. 얘는 사실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캐릭터를 부여를 했고 이제 앙팡이랑 후추는 앙팡이가 후추를 되게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앙팡이가 우리 집에서 서열 1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반장 같은 앙팡이 푸근한 모습이랑 또 후추는 어리고 맨날 놀림받지만 엄청 야무지고 속도가 대신 되게 빨라요. 그래서 새로운 게 오면은 되게 뜯어보는 그런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얘는 과학 영재다 이렇게 캐릭터를 부여를 해서 저는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오프닝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웹툰으로도 만들어서 아이들 캐릭터 그대로 담아서 연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 애들을 그냥 아파서 불쌍해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야 쟤네 진짜 웃겨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계속 아이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앙팡이는 저랑 이사도 많이 다녔었고 좀 산전수전도 많이 겪었던 고양이다 보니까 좀 더 사람 같은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말도 되게 잘 알아듣고 저랑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서로 뭔가 알고 있다는 유대감이 되게 강한 친구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성숙하고 되게 착한 아이고 이빨도 없고 힘도 약하고 눈도 한쪽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 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되게 현명한 느낌인데 그 모습이 전 유튜브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너무
그냥 뱃살 많은 고양이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추 같은 경우는 애가 되게 작고 예쁘고 영리한데 이제 후추는 카메라를 보면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근데 고양이는 또 억지로 찍을 수가 없는 아이다 보니까 후추의 그 되게 흑당 버블티 같은 그 눈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정색이랑 애동이는 좀 얼큰이와 코큰이라고 말썽 가장 많이 부리는 듀오인데, 정색이는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로 많이 나와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저희 집에 늘 새로운 아이, 강아지가 오든 어른 고양이가 오든 새끼 고양이가 오든 늘 가장 첫 번째로 품어주고 막 가장 먼저 친해진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좋아. 우리 집에 이거 짱 좋아. 이거 너 해볼래?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색이도 겉으로는 되게 말썽쟁이지만 속은 되게 깊은 아이다. 또 그리고 애동이 같은 경우는 애가 그냥 얼굴 크고 힘 세고 되게 마동석 같은 캐릭터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치면서도 이제 엄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친다던가 자기만의 그 저를 부르는 뭔가 시그널을 보낸다던가 이런 게 되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런 아이라 가지고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되게 똑똑하다? 되게 정말 사람들이 이런 아픈 아이들을 보면은 가망이 없다. 보통 안락사를 시키라는 말을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고 되게 긍정적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양이들은 강아지랑 다르게 딱히 막 그런 같이 사는 사람에게 별 신경을 안 쓴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제 저랑 가장 오래 살았던 앙팡이의 경우에는 제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울고 있거나 하면은 꼭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비적거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얘가 이제 동물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전 가족처럼 이렇게 나를 대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낮에는 다 자기들 할 거 하고 자기들 맘대로 놀아요. 자기의 일상이 있고 루틴이 있다가 저녁에 잠잘 때만 되면 불을 탁 끄면은 제 주변으로 싹 둘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잠을 자거든요. 그럴 때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 같아요. 제가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사료값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짜증을 낼 때가 많아요. 실제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다 너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은 아플 때는 아프다, 뭐 불편할 때는 불편하다,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저한테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아프다는 말만 할 수 있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사람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아무리 불쌍한 아이, 가망이 없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랑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유대감도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고양이들도 관심이랑 애정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다른 고양이들이랑 전혀 다를 거 없는 똑같은 고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고 알아보시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생각인데, 이 아이들은 평생 정신연령이 아기인 상태로 10년, 20년을 살아가잖아요. 하다못해 사람 아기는 크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똑같은 아기 상태로 10년을 넘게 사는 거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월급과 내 하루의 시간 반절은 이 아이들한테 떼어줄 수 있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는 한은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입양을 하시면 저는 좋겠어요.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